씨는? 네. 저도 결혼이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서도 동거를 했다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완전 동거로 알고 그걸로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남자니까 그런데 맞아요. 그 여자분의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32살이 딱 그러잖아. 동거 찬성. 내 딸은 몰라. 내 딸은 기분이 나빠. 예.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네. 어차피 뭐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제 돈이 아니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의 돈인데. 지금 김용임 마담님 더 빠졌어 지금. 달라. 그래서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수순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 우리 또 예. 눈물 없이 못 듣지. 우리 애녹 씨의 이야기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애녹. 나는 6천만 원어치의 공연을 사기당했다? 웬일이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 근면하시게 일을 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일찍 병을 얻으셨어요. 암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이제 가세가 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고 났을 때가 이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던 상태였었는데 병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악재가 겹친다고 재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판 돈으로 그래도 저희가 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었는데 그거를 바로 땅을 판 날 지인분에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잠깐 빌려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판 날 그분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부터 이제 소식이 없었던 게 굉장히 컸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은 더 이제 몸 안 그래도 안 좋으신데 굉장히 힘드셨고 굉장히 큰 돈이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잠깐 이제 작은 집으로 나갔어야 됐었는데 재건축을 하셨던 그 시공업체인가요? 땅을 파놓고서 저희 이제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얼마를 더 주지 않으면 집을 안 짓겠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동생이 직장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도 다 집, 또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운전까지 하셨는데 운전하시면서 버신 돈도 다 집으로 되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큰 돈을 이렇게 빌려드렸던 것들이라던가 개모임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르게 가장이 됐었어야 됐는데 막상 사회에 뛰어들고 보니 그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뭐 하나 부딪혀가지고 되는 부분도 없었고 뮤지컬을 하게 된 것도 우연찮게 이제 기회에 공연을 하나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버는 돈이 정말 너무 적었죠. 어떻게든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이제 들어온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힘들었던 게 공연계를 좀 아시는 분은 제 말에 공감하실 텐데 돈을 처음에 다 받지 못하거든요. 몇 번에 나눠서 뭐 20%, 20%, 20%, 마지막 40%. 그래서 오히려 공연이 3개월이면 이제 총 연습 기간까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가장 큰 돈은 공연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돈이 가장 큰 돈이에요. 근데 그 공연을 끝나고 받는 그 가장 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때만 해도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이 돈을 못 받게 되는데 저한테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그때만 해도 그 돈이 바로 다음 달 생활비였었거든요. 잘 받겠구나. 네, 어떻게 하든 그 돈을 벌어였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걸 아무리 뭐 다 계약서를 쓰고 뭘 다 해도 결국에는 개인으로서 뭔가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 돈은 못 받게 되고 근데 그 돈이
몇 년 후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최소 6, 7천 정도는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동안 공연하면서 못 받은 돈이요? 네. 얼마나 뭐 많나요? 행사비도 있고 뭐 공연비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취한 방법은 마지막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공연을 하나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2개, 3개, 뭐 많게는 4개 이렇게 잡아서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뭐 2개 공연을 하면서 2개 연습을 하고. 연습을 낮 저녁으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수입이 펑크가 나지 않는게끔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는 다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모든 게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사실 그 기본기가 많이 없었던 터라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발성에 대해서도 터득이 되고 또 연기도 결국에는 연기 잘하는 사람과 연기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커지고 그러면서 경력도 쌓이고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롯맨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 트롯맨의 그 경연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도 사실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 결국에는 뭐 돈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걸 이겨내는 방법들을 알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익혔던 그 수많은 어떤 것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난 왜 공연을 하면서 오디션을 봤다고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야, 그럴 수밖에 삶이. 없었네. 연속으로 해야 예, 돼. 그러니까 나를 다작으로 몰게 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군요, 삶이. 네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애녹 온 씨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20대 후반 때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어떤 겪었던 일 플러스 저에게 이 이름이 너한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단체하고 이렇게 상의해 주셔서 저한테 그러면 지어주신 이름이 김녹, 선옥 이렇게 해본 게 아니라 아예 맞춰본 게 아니라 에녹이라는 이름은 네.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네. 그러면 보통, 근데 뭐 노기 형 옆에서 부를 때. 녹이 형? 노기 형 부르면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노기 형 시킨대. 제 그 주변 분이 노기 형 이러니까 제가 이름이 노기형으로 알고 계신 분들 계셨어요. 홍노기가 있거든요. 홍노기. 네, 어려운 이름이어서. 예. 네. 근데 저한테는 본명 같은 이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이름이라. 있으니까. 손태진 씨는 제가 목표 자체가 부모님한테 약간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바로 원더풀 바로 원더풀 보이. 네, 그 비밀로 했었어요. 방송 바로 전전날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예선전에 떨어지면 뭐 나갔다라는 말씀조차 안 드리려고 그랬었고 예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방송을 했고 이제 그 방송이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이.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맨 처음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들으시더니 그 제가 뮤지컬 배우로서 어디 나가서 그냥 트롯 곡 하나를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 그래 그럼 열심히 해. 이렇게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프로의 땡땡처럼 하나 부르고 끝나는 거 줄 알았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지금 그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좋아해 엄마. 오히려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아이고 네가 거기 나갔구나, 아이고 네가 이렇게 트롯을 불렀구나, 아이고 잘했다라고 그때서야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생기는 사실 뮤지컬 많이 해도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박은 형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가 왔을 걸 아들내미 아니야 쟤 애독으로 나오던 애가. 네.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진짜 다행이다. 이야. 가족들의 지금 지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가장의 위치에서 힘들었을 때도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걸 극복한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 순간 생각해 보면 참 그 가정의 그 무게가 너무 막 벗어던지고 싶고 나 혼자만 그냥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히려 저한테 있어서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거시는 기대가 좀 컸어서 제가 그 가장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좀 많이 오히려 힘들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동생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렇게 좀 힘들게 있으면 아침에 출근 전에 제 머리맡에 이렇게 슬쩍 3만 원. 아유.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용돈이 있는 걸 쪼개가지고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아이, 동화책. 아니 그런데 동생이 동화책이야. 돈 좀 달라는데 엑스표예요? 아, 그러네. 자, 하나, 둘, 셋. 상의 없이 해, 상의 없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제 돈이 아니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의 돈인데 동생이 돈 좀 달라는데 엑스표예요? 아, 그러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아, 아니야? 잠깐만. 아, 그걸 나눠서 이렇게 줬던 아니,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인데 안 돼. 예. 아,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이 그런 걸 하다가 갑자기 본인도 놀랐어. 본인이 지금 분위기 따라서 들었다가 그러네. 그런 동생한테는 이거 와이프가 반대해도 예, 3만 반대 원까지 안 하겠네. 다시 빌려줘야죠. 동생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의견이 같아서 돈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우리 일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서로 얘기를 아니 해요. 이게 문자가 아닌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부족하니까 운전을 하셨는데 어떤 운전? 그럼 택시 운전을 택시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요? 정말 어머님께서 소녀 같으신 분이세요. 뭐 하나 못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그 운전하셨을 때 좀 속상했죠. 낮에는 그리고 아버님 돌보시느라 그리고 야간 운전하시는 아버지 잠도 부족하시고 이야. 취한 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제가 이제 늦게 공연 일은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니까 꼭 저를 위해서 식사도 차려주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운전을 굉장히 장시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일들이 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럼요. 1년에 꼭 한두 번씩 접촉사고라도 나고 그럼 병원에 계시는 시간들이 꽤 계신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받으시면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허리나 다리 그럼요. 쪽에 자동차 휴기증은 오래 가요. 힘들어 하시는데 보셨잖아. 그때 그 합의금을 받으시고서는 다행이다. 목돈 생겨. 목돈 생겨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그게 좀 상처다. 큰 아이고, 아이고, 자극제가 아이고, 돼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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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어떻게든 어머니 운전을 안 하시게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아이고. 이제부터 돈 벌어서 효도하면 되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아유,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사셨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네.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사실 여기 나왔을 때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방송도 처음이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그 명절 때 친척 어르신 분들과 어울려서.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요. 이게 동치미 프로가 이래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